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토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무토가 큰 산이라고 하고, 기토는 변화, 곡식이 심어져 있는 전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기토 비습. 기토는 낮고 습하다. 그쵸? 전답은 낮은 산보다 낮고, 그 다음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습하죠. 그 다음에 중정. 곡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산의 특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치우침이 없이 그냥 대충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축장, 전답은 밑에 물기를 품어서 저장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정 축장할 수 있는 게 기토의 성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불수목성, 목의 왕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토를 그을하죠. 목국토로. 그런데도 목이 많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답이 나오겠지만 뒤에서 이유가 나오지만 기토는 목을 배양해 주는 거죠. 그 전답은 그 목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이다 보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수광, 물이 미쳐 날뛰는 것도, 직역하면 그렇죠. 물이 미쳐 날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논에다 가둬버리면 돼요, 물을. 그리고 또 축토이기 때문에 그 땅 속에다가 습기를 머물러서 물을 다 가두어 둘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소화회. 불이 적으면, 즉 불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약하다는 거죠. 불이 약하면 불이 희미해진다. 이거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큰 산을 보면, 밤중이라도 가서 보면 큰 산 꼭대기를 보면 환해요. 산에 윤곽이 나와요. 그런데 넓은 들판에 가면 깜깜하면 불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불빛이 어떻게 해요? 땅 속으로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불빛이 희미해진다 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다 금광. 자, 금이 많으면 금을 빛나게 해준다. 우리 축토는 금을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줄 수가 있어요. 축축한 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이 많을수록 금을 더 빛나게 해준다. 약요물왕. 만약에 만물을 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의조 의방, 마땅히 돕고 도와야 한다. 요건 뒤에서 설명이 또 나오겠지만, 이 도는 해석을 똑같이 이 조자나 이 방자 똑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는 우리가 사주에서 돕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인수가 도와주는 방법이 있죠. 인수가 예컨대 토면 화생토, 화로서 토를 도와주는 방법, 이것을 조자라고 쓰는 것 같아요. 조. 그래서 인수, 생을 해서 도와주는 것을 조라고 하고, 자, 방은 뭐예요? 형제들이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남이 나를 까보려고 하다가도 내 형제들이 딱 내 옆에 진을 치고 있으면 상대방들이 까볼 수가 없죠. 그리고 뭐냐면 비견겁제가 도와주는 거는 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기토 비박 연습. 기토는 낮고 얇고, 그 다음에 연하고 습하고, 그렇다. 자, 정답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네, 무토 지엽지지라. 자, 무토의 말단의 땅이다. 지엽적인 땅이다니까 말단의 땅이다. 나무 가지의 나뭇잎이니까 그 끝단의 땅이다. 우리가 무토에서, 무토는 뭐예요? 기토의 발원지가 된다라고 앞에서 나왔죠. 반대로 해석하면 기토는 무토의 지엽지지라. 지엽지, 가지 끝에 땅이다. 역, 주중정이 능 축장 만물. 또한 주로 중정하고, 치우침이 없고 중정하고, 그리고 중정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 축장, 모아서 거두어 주거나 감추어 둘 수 있다. 만물을 축장할 수 있다. 거두어서 모아둘 수 있다. 유토, 능, 생목. 부드러운 토는 능이 살아있는 나무를 능이
생해줄 수 있으니, 목을 생해줄 수 있으니, 즉 유토는 목을 능히 생해줄 수 있으니 비목 소능 극이라. 목이 소위 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국토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무가 토를 극을 할까? 제가 처음에 사주를 공부할 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나무 뿌리가 땅을 헤집고 들어가요. 그러면 땅을 헤집고 들어간다는 건 땅을 다 막 이 스며들 땅을 파지고 파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목이 땅을 극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토 같은 경우는 땅이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 막 땅이 밀어내겠죠. 그렇지만 또 나무 뿌리가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답은 어떻게 해요? 쟁기나 이런 이항기로 전부 갈죠. 땅을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그래서 나무 뿌리가 어떻게 내게 잘 내리게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답을 할 때 땅을 갈아가지고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나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기토 입장에서는 나무 뿌리가 잘 내리게끔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자기를 해집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소위 나무가 극한다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거로 불수목성, 그러한 거로 목의 왕성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같은 얘기. 토시 미능 납수, 토가 깊어서 이 토가 깊고 그리고 토가 깊어서 능히 수를 납입할 수 있으니, 수를 저장해 둘 수 있으니 비수소능탕, 물이 소위 방탕하다, 능히 방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원래 탕자는 방탕할 탕자예요. 이제 근데 땅하고 물이 있을 때 방탕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물이 헤젓고 다닌다, 뭐 흔든다, 뭐 여러 가지, 뭐 쓸어버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물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큰 밭에, 그러니까 논에 들어가면 물이 싹 논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냥 조용해져 버리죠. 그래서 기토가 능히 수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막 헤집고 다니고 막 쏠려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잠잠해져 버리죠. 그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지 못한다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가 토를 흔들지 못한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토가 토구수잖아요. 토가 수를 극을 하는데 이제 수가 너무 범람하고 그런 경우는, 수가 많은 경우는 토를 오히려 막 헤집고 다니고 흙탕물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토는 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방탕하게 날뛰어 뛸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거로 불의 수광, 그러한 거로 수의 광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광자를 수가 미쳐 날뛴다보다는 그냥 범람하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묵은지와 뿌리가 없는, 즉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화는 습토를 생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뿌리가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생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기운을 설기시켜서 생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한 거로 화반회, 화가 적은 즉 화는 오히려 어두워진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냥 밤에 전답이 나가면 깜깜해요. 그냥 논밭에 나가면. 그런데 산을 보면 산 윤곽이 보이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빛이라든가 이런 거 다 논밭이 흡수해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습토, 능윤, 금기. 자, 습토는 토가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자란다고 했어요. 습토는 능히 금기운을 윤할 수 있으니, 영양가를 줄 수 있으니,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정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러한 거로 금이 많아서, 금이 많게 되면 이 금이 광채가 난다. 오히려 영가관이라. 자, 여기는 해석이 이 영자도 되지만 형자도 있어요. 보면은 의옥할형, 발글형, 옥돌록, 이 세 가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제가 다른 책은 보지는 않았는데, 자,
금이 많으면 금이 오히려 광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밝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빛남을 밝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빛날면 밝을 용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 과관으로 읽겠습니다. 혹시 다른 책에서 다르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밝게 빛남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그냥 빛날령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빛날령. 자기 무의 이 유의지묘용이라. 좀 말이 어렵죠. 이것이 바로 그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유의 뭔가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뭐를 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에 묘한 이치가 있다. 묘한 용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한 것과 같은 오묘한 작용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 직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책을 보면 뭐라고 해석해 놨냐.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그 행위를 감이 없어도 행함이 있게 되는 묘한 작용이다. 뭐 뜻은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 행위를 감이 없어도 행함이 있게 되는 묘한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의,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현상. 자,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현상. 무의에서 유의, 사람이 손을 대어서 더 좋게 만드는데 이것은 파괴된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 개론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란 말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집을 새로 지으려면 옛날 집을 다 두드려 부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파괴를 하게 하는데 그거는 창조를 위한 파괴다. 우리 그런 용어가 있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대어서 더 좋게 만드는 건데 이해는 파괴가 따르게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뜻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한 것과 같은 오묘한 작용이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전부 앞에 거죠. 앞에 거. 뿌리가 없는, 그러니까 앞에도 있겠지만 화가 오면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금이 많으면 금을 더 빛나게 해주고, 그래서 밝음을 스스로 더 보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인간이 뭐뭐를 한 것과 같은, 오히려 인위적으로 더 밝게 하거나 더 이게 어둡게 하거나 이런 것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것과 같은 묘한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만물 충성 장왕, 만물을 채우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오랫동안 왕하게 하려면 오직 유토세 심고, 오직 토가 세력이 있고 깊고 굳건하고 이래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토가 어느 정도 깊고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해야만 그 만물을 오랫동안 충분하게 성장시키고 오랫동안 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또한 화기를 얻어서 난화, 더울 난자죠. 따뜻하게 할 난,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하는 걸로 해야만이, 불을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해야만이 바야흐로 가능하다. 그래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우득화기 난화 방가, 화기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난화를 날씨가 맑고 따뜻하고 해는데 그냥 따뜻하고 온화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임철조 선생님의 줄을 보겠습니다. 기토 위 음습지지. 자, 기토는
음의 습한 땅이 된다. 중정, 축장, 중정하게 되면 축장하게 되고, 즉 거두어서 저장하게 되고, 팔방을 관통해서 왕사계, 사계는 뭐예요? 그 계절의 끝자락이죠. 인묘진, 진미, 술축, 그렇죠? 이 사계 끝자락을 왕성하게 한다. 기토는 토니까요. 유사생, 불식, 지묘, 묘용원이라. 자, 습기가 자생, 스스로 이 생하는 것이 불식,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묘한 용이 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자생의 성질이 쉼없이 오묘한 작용을 한다. 자, 기토에 이제 그 습기가 있으면 그 땅 속에 많은 생명체들이 막 생기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그런 어떤가 뭔가 생겨나는 그러한 쉼없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묘한 이치가 있게 된다. 이 정도 묘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불수 목성자, 목의 왕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성유화, 그 성질이 부드럽고 온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 자가 맞죠? 목자, 이배양, 깔자, 질밥, 목차, 빌릴차, 뭐라고 읽어야 될까 이거를? 그냥 자로 읽겠습니다. 깔자, 뒷밥을 적, 빌차, 빌리차 했는데 여기 의미로 한다면 그냥 차로 읽어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애매하긴 한데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자로 읽겠습니다. 목자, 이배양, 목이 저는 의지하여로 번역을 했네요. 기토를 의지하여. 목을 깔고서 그 말이죠. 자, 목은 기토 위에 있는 거죠. 기토 위에 목이 있기 때문에 목토 입장에서 보면 목에 나무 입장에서 보면 토를 밑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깔자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의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토를 의지한다는 거는 목이 나무 기토에 뿌리를 두고서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깔자로 하는데 좀 의역을 해서 의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무가 기토를 의지하여, 즉 기토를 깔고 앉아서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앉아서 배양, 뭔가를 키우는 거죠. 배양하니 목 불극토라, 목이 이를 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답은 땅을 부드럽게 막 갈아서 쟁기나 이런 거로 이안기로 갈아서 그걸 부드럽게 해서 그 나무,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뿌리가 잘 내리게끔 도와주는 거죠. 흙을 연하게 만들어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기토를 깔고 앉아 뿌리를 내려서 배양하는 즉 목이 극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불의 수광자, 물의 범람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 단응, 그 체가 단단하고 정갈하고 응결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하고 응결지어서 수득, 물을 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납장, 또 그리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불충야라, 수가 충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기토, 큰 평야에 물을 많이 갖다 대도 전부 물을 축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수소화해자, 정화야라. 자, 수소화해자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말한다. 그렇죠? 병화는 뭐야? 병화는 하늘에 태양이 크게 내리쬐기 때문에 전답을 비춰도 전답이 다 드러나죠.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달빛 같은 경우는 달빛이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보름달 그런 게 아니라 보름달이 달빛이 좀 떠 있을 때 뭐 상현달이라든가 하현달 이런 경우에 산에 걸친 달은 산의 윤곽이 나오는데 그 달빛이 비춰도 전답에 비치게 되면 전답에서 그 달빛을 쫙 빨아들여 버려서
오히려 불빛이 약해진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화 화해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화를 말한다. 음토 능염화. 그래서 음토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기토는 음의 토죠. 양토는 뭐예요? 무토죠. 기토는 음의 토이기 때문에 능히 화를 수렴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회화야라. 불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다. 금다 금광자라고 하는 것은 금이 많아서 금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신금야다. 그렇죠. 신금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이제 적정주에서는 비주옥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경금은 원석, 철광석처럼 원석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신금이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 그냥 전답에 바짝바짝 빛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바짝바짝 빛나는 거죠. 자, 밭에 다이아몬드가 하나만 있으면은 별로 안 빛나겠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광석이 보여요. 그러면 그 빗물에 쉽게 나가고 흙이 쉽게 나가면서 계속 그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현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 많으면 오히려 바짝바짝 빛나겠죠. 습토 능생금. 습토는 능이 금을 생하고 윤금야라. 이것은 금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주중 토기 심고. 자, 사주 중에 토의 기운이 깊고 단단하면, 견고하면 우 또한 병화를 얻어서 거기 음습지기, 그 그러니까 음과 습한의 그 기운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갱족이 자생 마물을 자생할 수 있다. 마물을 충분히 자생할 수 있으니 소위 의조의방자야니라.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 습기를 제거를 해야만 더 마물을 자생한다고 그러죠. 화기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습함, 그러니까 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음습을 제거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정도 의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방 이렇게 됐죠. 자, 조는 제가 여기서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신 분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부조인수, 돕고 도와주는데 뭘로? 인수 도와준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토기 때문에 조르는 거 뭐예요? 인성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도와주는 거를 조라고 하고, 방은 뭐예요? 아까 어깨라고 할 텐데 어깨. 내 비견급제. 그러니까 방조 비거. 이 방자는 비견급제들이 도와주는 것을 방이라 한다. 이렇게 좀 그 개념을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토 비습 중정축장 불수목성 불회수광 하소화해 금다금광 약요물물왕 약요물왕 의조 의방이라. 이 정도 이제 여러분 싹 머리에 정리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